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 송금 알림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쉴 새 없이 이런 식을 송금했는데요. 게다가 함께 전달된 이체 메시지로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체 메시지 주인공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는데요. 바로 찾아갈게, 가만 안 둬처럼 그녀가 위협을 느낄 만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좌이체 송금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힌 전 남친,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이체 메시지의 내용을 기재해서 상대방을 놀리거나 괴롭히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종종 보이고 기사화도 되는데요. 자, 이런 방법으로 전 여친을 괴롭혔네요. 이런 남자친구는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자의 행동은 법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전 여자친구가 이체 메시지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면 찾아온다, 찾아가겠다, 가만 안 두겠다. 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당연히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자, 전 남친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전 여친에게 송금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은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문자를 1원씩에서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짧은 문구를 여러 개 연달아 보낸 이런 행위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협박죄로 처벌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원치 않는 내용으로 TV방송으로 나온다면, 방송 후에 자신에게 닥칠 피해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떤 법적 대처 방법이 있을지 오늘은 문종탁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네. JT 법률사무소죠? 예, 법률사무소 JT. 네, JT가 되게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출연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문 변호사님도 방송 출연 좋아하시죠? 예, 생방송을 좀 많이 했습니다. 힘들게 된 변호사인데 시청자, 청취자분들에게 법률 지식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네. 법률 상담은 유료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적으로 이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전문 분야 인터뷰나 좋은 일로 방송 출연하면은 우리 문 변호사님 말씀대로 좋은데, 근데 이제 원치 않는 또 우리 사연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은 방송 출연이 고통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심각한 고통이죠. 전 국민이 보시는 방송이니까요. 안 좋은 일로 방송에 나간다면 개인의 명예는 치명적이겠죠. 네. 수사나 재판은 이제 범죄 여부를 증거로 꼼꼼히 가리잖아요. 근데 방송은 신속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억울한 개인에게는 마녀사냥이나 인격살인이 될 수도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우리 문 변호사님이 이와 비슷한 최근에 관련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으시다고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이제 사례를 공개해도 좋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면, 양 변호사님 혹시 싸이월드 하셨거나 기억하십니까? 네, 저 나이가 많아서. 예, 그러셨군요. 예. 의뢰인분이 2000년대 초 싸이월드 시절 얼짱으로 잠시 유명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뢰인은 다른 얼짱들이 이제 연예인을 지망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냥 평범하게 자신이 성실히 해왔거든요. 근데 요즘 또 레트로라고 해서 복고, 추억 이런 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대 방송사에서 금요일 퇴근 시간에 인터넷에 의뢰인의 옛날 유명했던 얼굴 사진을 약간 흐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유명했으니까 얼굴 보면 특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고 공지글을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담당 PD는 주말 내에 연락이 안 되잖아요. 금요일 퇴근 시간에 올렸으니까. 방송 작가가 연락이 와서 공지글 내려준다고 방송국 와서 얘기해보자고 해서 의뢰인이 방송국에 가니까 촬영팀이 의뢰인에게 이제 카메라를 들이밀고 오히려
반강제성 인터뷰를 했고요. 네. 방송 내용은 전 여자친구 제보에 근거한 건데 이제 뭐 데이트 폭력 등 방송되면 명예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방송 예정 불과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네. 급하게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왜 이거를 제보를 하라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방송을 만들려면은 이제 전 여자친구 제보만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른 이제 제보들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마녀사냥식이 되는 거죠. 나쁜 네. 사람으로 이제 성토하는 방송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송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네, 방송금지 가처분은 이번 사건 같이 긴급하고 일단 한번 방송되면 피해보기 힘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해서 방송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절차를 조금 안내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써야겠죠.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인 방송국에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송달되면 법원은 신문기일을 잡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신청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네. 그럼 법원은 신문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신속하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방송이 금지되고요. 네.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방송은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실무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도 신문기일이 열리나 보네요. 이 신문기일이 열려서 당사자들께 얘기하는데요. 근데 실무에서는 언론의 보도의 자유, 방송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사실 매우 힘듭니다. 지금 이 사연은 어땠습니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사례 맡았던 사건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까? 네. 방송 예정일 불과 하루 전에 네. 신청이 인용됐다는 결정문이 나와서 정말 안도했습니다. 방송은 하루 전에요. 그렇죠. 네, 긴박하셨겠어요. 긴박했어. 엄청 긴박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결방됐죠. 그래서 특집 프로그램으로 대체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선 의뢰인이 정치인, 공무원 같은 공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한때 잠시 유명했던 한 명의 사인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명예권으로 보호받아야 될 개인임을 소명했고요. 또 방송이 전 여자친구 등 주로 악의적 제보에 근거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에게 확인도 없이 제보 모집 공고를 올린 방송사와 담당 PD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네. 의뢰인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약속 위반한 것도 밝혔고 악성 댓글 같은 게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 2차 가에 발생한 댓글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자료로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이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의뢰인은 제보 내용에 대해서 검사의 기소를 받거나 재판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점도 소명했고요. 법원에서 격렬하게 신문 공방을 했죠. 그래서 뭐 멱살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은 논리로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방송사 변호사가 보충 서명까지 그래서 끝까지 공격 방어를 했는데 또 아무리 상대방이지만 방송국 측 변호사가 답변서도 신문기일 40분 직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당황했는데 빨리 파악을 하고 또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방송 바로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결국에는 이분은 뭐 2000년대 초에 잠시 유명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공인이나 뭐 또 연예인도 이제 공인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셀럽이라고요. 이제 어떻게 그런 분이 아닌데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 변호사님이 또 짚어주신 것이 지금 현재 기소를 되거나 사법부의 재판이 열리지도 않는 상황인데 방송이 먼저 이런 내용을 했던 부분이 좀 문제였던 것 같군요. 예. 뭐 요즘 최근 시사적인 이슈도 많잖아요. 한강에서 그 돌아가신 대학생 분 얘기도 있는데요. 이 국민의 화제가 많이 됐었죠. 예, 국민의 이제 관심사가 많이 되면 또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결정문 이유를 한번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결정문 이유가 공인이 아닌 사인인 A에 대해 형사 판결의 확정 등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러게요. 그에 대한 유효 적절한 구제 수단으로 방송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결정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신 재판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네. 사실 이제 방송이나 SNS 이런 매체들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엄청 큽니다. 특히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공신력이 굉장히 있는 기관이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도했다는 것이 매우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어쨌든 피해자가 바로 대처를 해서 결정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용돼도 파급력이 크고
인용이 되지 않아도 파급력이 크고 한데 사실은 또 그 방송금지 가처분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데 문 변호사님 성공하셨네요. 예, 방송금지 가처분은 사실 받아들이는 게 이례적이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요건이 피보전 권리는 보통 인격권에서 비롯된 명예권 네. 주로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잘 소명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침해, 금지, 방해, 배제 이걸 청구권을 합니다. 피보전 네. 권리로요.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 긴급한 필요 그리고 피해가 한번 방송되면 회복될 수 없다. 네. 이런 거를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방송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시청자가 내는 물론 시청자가 내는 그걸로 운영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는 것이 신뢰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아닌 내용을 방송을 하려고 할 경우에 피해가 훨씬 크다. 이런 부분을 잘 소명을 하면 우리 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이 인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네. 방송은 보통 PD들이나 방송국에서는 다 공익성을 얘기합니다.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나 이런 걸 알리려고 했다 공익성은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익성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네. 그 수단이 말씀하신 이익 형량을 했을 때 한 개인의 명예는 완전히 파괴되고 네. 방송이 그 방송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익 형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힘없는 개인의 인격권, 명예권 그리고 방송국의 표현의 자유 이걸 형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근데 지금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재판부가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유효적절한 구제 수단이냐. 아까 말씀하신 결정문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그 상당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느냐. 피해 침해되는 부분과 방송으로 인해서 구해지는 부분을 비교 형량을 했을 때 하나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버린다면 개인의 명예가 특히 파급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계속해서 또 재방송되고 없어지지도 않는 방송을 한번 나가면 이 부분 때문에 가처분이 결국 나올 때 그 부분이 좀 잘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와 비슷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요새는 이제 개인 방송을 하는 너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문 변호사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문종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청곡 하나 해도 될까요? 아, 네. 신청곡이요? 예. 싸이월드 얘기가 나와서 싸이월드 시절 유명했던 노라 존슨 Come Away With Me 신청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문종탁 변호사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소영이었습니다.